친환경 에너지가 원자력이나 다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당신의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점액질의 녹색 형광물질 혹은 좀비가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버섯구름이 튀어나는 핵전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초록색 들판과 푸른 하늘이 생각나나요? 이런 장면들은 두 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와 사실은 크게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친환경 에너지는 원자력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원자력보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에너지 효율도 현격하게 떨어지며 심지어는 환경도 더 오염시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먼저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은 에너지 효율 대비 훨씬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즉,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태양광과 풍력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몇십, 몇백 배의 땅을 필요로 합니다. 발전을 위한 땅이 넓다는 건 그만큼 자연을 훼손한다는 의미가 되죠. 또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은 자연의 힘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날씨 상태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고 1년 동안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원자력은 한 번 짓고 나면 최소 30에서 50년 동안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합니다. 풍력 발전에 400분의 1 정도의 땅만 있으면 그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럼 태양광 발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멀쩡한 산을 밀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당신이 상상한 이미지와 닮았나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태양광 패널 폐기물은 이미 많은 나라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사용된 핵 폐기물은 완벽히 밀봉되어 철저한 보안 하에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몇 겹의 보안을 뚫은 후 지하 몇십 미터 아래에 보관된 폐기물을 훔쳐 밀봉된 폐기물을 해체하여 바다에 방류하지 않는 이상 원자력 폐기물은 지구의 어떤 이에도 가할 수 없습니다. 비록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비행기나 자동차도 타서는 안 됩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운전을 하다 135만 명이 죽고 안타깝지만 몇 년에 한 번쯤은 비행기 사고도 일어나죠. 그에 비해 원자력 때문에 죽는 사람은 매년 100명을 조금 넘습니다.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그 어떤 발전 방법보다 넓은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은 높은 상공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날아다니는 곤충이나 새들의 비행을 방해하여 그 지역 동물들의 개체수를 현저히 감소시킨 사례들이 유럽, 미국 등 많은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몇백 배의 땅을 차지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지역 동물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법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듯 원자력을 사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예상되거나 예상되지 않는 대가들은 과연 얼마나 되며 계산은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언급한 몇 가지 사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친환경 발전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친환경 에너지는 결국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저효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부족한 발전량을 벌충하기 위해 결국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소의 건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한 유럽 나라들과 미국의 몇몇 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자력 발전 시절 남아도는 전기를 수출까지 했던 나라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후
전력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이웃나라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등 오히려 탄소 배출을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실험은 처절한 실패로 막을 내리고 있으며 결국에는 유럽연합이 2022년 초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규정하기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앞서 경험한 실패 방법을 우리가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자력은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용 가능한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효율적인 에너지를 모두 쓰지 않느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원자력이 완벽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우리가 가진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국가의 상황이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유리한 발전 방법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원자력을 버리고 친환경 발전을 선택하는 것은 전자파가 무섭다고 스마트폰을 버리고 편지를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유명한 환경운동가입니다. 아카데미 수상식에서조차 수상소감을 환경에 대한 메시지로 채울 만큼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런 그가 2019년 어느 날 세계적인 셀럽들을 이탈리아의 한 섬에 초대하였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유명 톱스타들의 자선 모임인 것이었죠. 그들은 그날 그 섬에서 각자 환경에 대한 소신을 밝힌 후 5성급 호텔과 호알트에서 며칠간 파티를 벌이고 올 때 이용했던 전용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파티 기간 동안 배출한 탄소는 얼마나 될까요? 세계 유명 정치인들 앞에서도 당당한 연설 태도로 유명해진 스웨덴의 학생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사실 그녀의 메시지도 다른 환경운동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의 방식을 멈추라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어린 소녀 활동가도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바로 무동력 보트로 대서양을 횡단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결국 탄소 배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를 도와 항해한 항해사들이 도착 후 집으로 돌아갈 때 비행기를 이용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그들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우리를 포함한 그들과 같은 선진국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저개발국 사람들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포함한 그들은 지구상에서 탄소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개인들이지요. 정말 우리는 당장 지금과 같은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환경운동가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경 파괴범인가요? 사실 이 문제는 도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량은 내가 태어나고 사는 국가나 사회의 경제 수준에 따른 생활 방식에 의해 결정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노력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지구의 환경을 걱정하는 거냐고. 단지 본인이 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미지가 필요한 건 아니냐고. 한편으론 지금의 환경주의는 종교적 색채도 띱니다. 환경을 오염시킨 지금의 문명은 더럽혀진 악이니 이 세상은 끝나고 깨끗한 선의 세상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 이런 어두운 사상을 유튜브나 SNS로 접한 10대 학생들이 미래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며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사례도 있죠. 우리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줘야 할까요? 정말 지구가 죽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환경주의는 점점 본 궤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진정 지구와 사람을 위한 환경주의는 있는 자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환경보호라는 선으로 가장하여 반대편을 악으로 몰아세워 권력을 만들려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이 생각 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 그래서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종말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만 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탄소 배출, 기후변화 등은 우리의 탐욕과 오만이 초래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발생한 부작용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지구와 사람을 모두 위하는 방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환경주의는 무엇일까요?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도와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경제개발을 통해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 것처럼 말이죠. 자신들은 고밀도 에너지를 펑펑 쓰면서 빈곤국들에게는 저밀도 에너지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오염시켜도 과학기술이 해결해주겠지 않은 과학만능주의가 아닌 지구와 환경, 생명에 대한 사랑을 토대로 인류의 발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흑 아니면 백이란 이분법이나 과거로의 퇴보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른 아침 창밖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노랫소리,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인 붉은 노을, 다정하게 내 품에 안겨 골골대는 우리 집 고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